제가 메모리 스틱을 줄 테니까요. 자, 메모리 스틱에 보면 여기 안에 폴드가 있어요. 불은 이따가 끌게요. ESP32 킷 언더바 EDU 언더바 베이직 언더바 오늘 날짜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여기 안에 보면 차례대로 할 거예요. 00부터 04 유틸리티까지 이 메모리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걸 메모리를 꽂아서 드라그 앤 드랍 하면 이게 지워져요. 그렇죠? 그래서 빼낼 때는 이렇게 빼내세요. 여기 밑에 보면 메모리 스틱이 이게 다른 건데 여기 꺼내기로 꺼내시고 정상적으로 해서 옆 사람한테 토스해주면 되겠죠. 두 개 가져왔으니까 이쪽 줄 하나 드리고 이쪽 줄 하나 드리면 되겠죠. 다른 분들 기다리면서 수업 준비를 하시라고요. 하드웨어는 좀 이따 나눠줄게요. 그리고 질문 있으면 바로바로 손 드세요. 그럼 직접 알려드릴게요. 파워는 걸리지 않도록 그 테이블 안쪽으로 이렇게 한 번씩 감으셔서 보내주는 게 좋아요. 왜냐면 왔다 갔다 할 때 넘어져서 다칩니다. 모서리에 이마가 찝니다. 이동할 때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그죠? 일단 전체만 카피하시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파일도 적응해줬군요, 우리. 네. 굳이 뭐, 그러면 보여주는데 별로 안 해. 늦게 오시는 분은 가연이가 좀 도와주고 메모리 스틱을 주고 하나는 자네가 가지고 있고 하나는 내가 가지고 있어요. 여기 아무도 없어서 너무 좋네. 이쪽에 두 자리는 앞으로 오셔도 되는데. 메모리 스틱이 세 번째 줄로 가면 스케치는 다 설치하셨나요? 처음이신가요? 컴파일러 설치하셨나요? 아니면 뭐 하시는지 모르시나? 이제 또 설치하죠. 6시간. 팀장님 좀 더 기다려요? 아니면 진행해요? 일단 10시간 됐으니까 네, 시작을 할까요? 네. 가인님 잠깐 나올래? 우리 인사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를 맡은 거고요. 여기 있는 제 오른쪽에 있는 그 학생은 3학년 학생인데 공대 학생이에요. 그래서 보조 강사로 오늘 도와줄 거니까 손 들면 그 첨삭지도 해줄 겁니다. 자,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좀 이따가 그 점심 먹고서는 하도록 하면 되겠고, 일단 전체적으로 제 소개를 해야지 되는 게 좀 마땅할 것 같고요. 소개를 할까요? 오늘 문화적인 충격이 클지도 몰라요. 메모리 스틱은 복사하시면서 하시면 되겠네요. 여기다 갖다 개인 이동하려고. 저는 저자이면서 개발을 주로 하는 엔지니어예요.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제가 오늘 강의를 맡았으니까 저에 대한 정보도 좀 있어요. 불 하나만 꺼주실래요? 자꾸 시켜가지고 그죠? 그리고 질문은 그때그때 하시는 게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 만나면 길거리에서 만나면 아는 척 안 합니다. 그래서 있는 동안에는
충분히 문화적인 충격을 좀 줄이고 제가 이제 기술자니까 이쪽 분야에 제 그 카테고리를 보시고 아, 저 사람한테는 저런 게 좋겠구나라고 해서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김형태고요. 고등학교 때 기계과를 전공했어요. 그리고 전자공학과 학사고요. 신호처리를 했어요. 특히 보이스 쪽하고 미세 신호를 크게 하는 아날로그 쪽을 전공했고요. 그리고 대우전자에 들어가서는 홈오토메이션하고요. 대구 지하철하고 인천 지하철의 그 티켓팅 머신을 개발했어요. 이때 제가 이제 가속도가 붙어가지고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막 만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밑에 있는 책들을 많이 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컴퓨터공학과하고 메카트로닉 공학과에서 겸임 교수를 지냈어요. 7년, 뭐 어떤 5년 이렇게 지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이게 강의하는 게 저한테는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개발품으로는 뭐 굉장히 많이 개발했어요. 마이크로 프로세스 응용하는 것을 주로 했고요. 우리가 사용하는 ESP32도 코아텍스 시리즈인데 저는 코아텍스 시리즈로 웬만하면 개인적으로 아니면 회사적으로 특허를 좀 많이 냈고요. 돌아가셨지만 시장상도 받았어요.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상도 받았는데 이때는 돈을 안 주더라고요. 여기에서는 돈을 주는데 돈 주는 게 왜 중요하냐면 그 부품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는 그냥 몇 줄에서 바꾸고만 되면 되는데 이 하드웨어나 인베디드는 전자보드가 들어가요. 그리고 디바이스 부품들이 들어가니까 나름대로는 저는 그런 걸 높이 추가하려고 합니다. 우리도 오늘 수업은 이렇게 하는 걸로 해요. 박스로.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소프트웨어 마이에스트로가 있어요. 여기 본부가 여기 있는데요. 그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장인을 만든다라는 취재로 한 1년에 3월 달에 뽑는데 120명 정도를 뽑아요. 월급도 주고 이렇게 되는데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지원해주는 소프트웨어 장인을 만든다는 그거에 멘토를 했었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심사위원을 하는데 인공지능 쪽이 좀 많은 편이에요. 그리고 서울시립과학관의 창의적 인재 외부 지정 강사로 되어 있고요. 회사도 차리고 지금은 인수 합병돼서 DB 로보틱스의 연구소장을 맡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인베이딩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명지전문대학교에서 정보통신공학과에서 컴퓨터 랭귀지를 가르칩니다. 이런 책들을 쓸 거예요. 도마뱀이 들어가 있는 게 다 제 책입니다. 그다음 많이 팔리지는 않았지만 제 거 책을 가지고 수업에 임하는 공대생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까지는 한 20개 대학에서 가르치는데 주로 석사 과정을 가르치더라고요. 왜냐면 학사가 할 때는 좀 어려운 편이 없잖아. 그 책값이 비싸요. 3만 원 정도 되니까 학교에서는 금방금방 안 하시더라고요. 이런 거를 했고요. 그리고 청소년들이랑 캠프하는 거를 좀 즐겨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유튜브에다가 뭐 이렇게 노는 거라고 할 수 있죠. 청소년들이 재밌어야 되니까 이런 거를 좀 개발했습니다. 제 거 이력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자기소개할 거는 점심 먹고 할 거예요. 궁금한 사항 있으세요? 그때그때 질문하세요. 갑자기 말이 없네요. 자, 이거 하나를 보여드리고 이거가 되게 중요한 사진이에요. 우리가 이제 새로운 거를 하잖아요. 여러분들도 이제 새로운 직장에 가시거나 있는 직장에서 그로우업 하실 건데 처음에 하실 때 이 사진에 대해서 한 번 정도 생각해 볼 필요 있어요. 이거는 새는 일주일을 굶어가지고 이 양서류를 안 먹으면요 굶어 죽어요. 개구리는 언제 죽어요? 잡아먹히면 죽죠. 자, 이 사진은요 뭐를 얘기해 주냐면요 누가 죽어요? 개구리가 죽어요? 새가 죽어요? 새는 굶어서 죽을 것 같고 개구리는 잡아먹혀서 죽는데 누가 죽느냐 이거죠. 갑자기 정막이 흐르네요. 문제를 내면 굉장히 누가 죽냐면요 포기하면 죽어요. 목이 쫄린다고 해서 이 뱉어내면 얘는 도망갈 거니까 굶어서 죽을 거고요. 손에 악의 힘이 손이 아니죠. 다리가 손에 악의 힘이 없어져 가지고 나는 그만둘래 라고
조이는 목을 손을 풀어헤치면 어떻게 돼요? 잡아먹혀서 죽죠. 이 공학을 배운다라고 하는 그 이기종이죠. 내가 그동안에 XX라는 걸 했는데 YY로 천이할 때 마음가짐이 내가 힘들면 그만둬야지 라고 하면요 절대 그거를 이룰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 보드를 오늘 6시간, 5시간 정도 할 텐데 문화적인 충격이 엄청 커요. 어려워요. 근데 이거를 대할 때 어려우면은 힘들면 복잡하면 그만두지라고 선택을 딱 하면요 10중 8구는 안 하게 돼요. 왜냐면 새로운 학문을 배우는 게 무진장하게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그 마음가짐을 힘들면 그만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책 살 때도 이거 한 2, 3페이지 읽어보고 힘들면 안 읽어야지라고 하면 그건 10중 8구는 안 읽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학문을 배울 때 이거 공학이라는 게 그렇죠. 뭐 이런 거에 맛보기 한다고 했을 때 난 맛만 보고 말래라고 마음가짐을 가지면 이게 깊이가 좀 낮아집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먼저 하고 수업에 임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통찰력이 있는 그림 같지 않아요? 갑자기 수업이 저만 듣는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수업을 한번 해보죠. 전체적으로 보면 호응 좀 하세요. 그 학생들을 가르치거나 아니면 신입사원을 이제 뽑으면 좀 밝은 사람을 자꾸 선호하게 되는 것 같아요. 밝지 않으면요 스트레스가 쌓여가지고 그 지속성이 자꾸 없어져요. 어려운 점이 더 많죠.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좀 밝게 한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교과서 한번 잠깐 볼까요? 오버뷰 해드릴게요. 3분의 1씩 3분의 1씩 나누면 2시간씩 이렇게 챕터를 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두 개씩 하면 딱 맞겠죠. 그죠? 3분의 1씩 3분의 1씩 3분의 1씩 여기가 어려워요. ESP32하고 메인보드하고 여러 가지로 있는 디바이스들을 접목하는 옵션들이 많아요. 1번, 2번은 2시간 만에 끝낼 거고요. 여기 3번하고 4번은 뭐예요? 조금 더 어려워요. 그리고 응용까지 들어가면요 왕창 어려워요. 처음에는 조금 어려운데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죠. 왜 어려울까요? 여기서 배우는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오퍼레이터 하는 거니까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냥 그대로 따라하면 돼요. 소스 코드도 다 있으니까. 근데 알고리즘을 짜는 게 어려워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숙제를 낼 때. 그쵸? 숙제를 집에 가서 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갖고 왔어요, 이거. 짜잔! 12개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2개 먹을지도 모르지만 어떤 사람은 꽝일지도 모르죠. 남길 수도 있어요. 왜 이게 어렵냐 하면 우리 나름대로는 여러분 이제 프로그래밍을 하시잖아요. 해봤고 아무리 못해도 파이썬은 해보셨더라고요. 프로그램을 하는 그 자체로 배우는 건 어렵진 않아요. 그냥 그 고등기술, 고등교육을 받았던 사람이면 이해를 하죠. 근데 기억니언하고 아이어어는 다 배웠는데 뭐를 못하냐면 시, 수필, 소설 쓰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배우는 거는 알고리즘을 만드는 거는 내비두고요. 중급을 하시면 돼요. 중급. 우리가 소설의 중급이라고 하면 한글의 중급이라고 하면 소설을 읽을 때 A라고 하는 그 주인공이 B를 살해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칼로 왜 찔렀을까라는 걸 의아해도 모르잖아요. 그러면 저자한테 전화로 물어봐요? A가 왜 B를 칼로 찔렀을까? 물어보지 않죠. 그거는 그 소설의 앞뒤 맥락으로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런 것처럼 하는 게 중급이에요. 그러니까 남이 만든 거를 보고 이해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100% 이해해야 돼요. 100% 이해하게 되면 코드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제 랭귀지 파이썬의 중급이 되는 건데 우리는 오늘 C 언어를 가지고 하드웨어를 제어하는 맛보기를 볼 거예요. 그래서 센서 되게 많이 가져왔어요.
우리 분량이 대학교 수업에 1년 동안 하는 분량이에요. 여기 안에 있는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이제 개발을 하고 하드웨어를 하고 인베드를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취업을 하거나 아니면 바이오 쪽에 레벨업을 시킬 거니까 알았어요? 레벨업을 시킬 거니까 이거 경험을 좀 쌓으라고 이렇게 메인보드하고 입출력 장치하고 시리얼 통신하고 센서하고 응용하고 이런 것들을 해드립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3분의 1씩 3분의 1씩 딱 하면은 딱 맞아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챕터까지는 10시 언저리에 할 겁니다. 물론 좀 오차가 있을 수 있어요. 괜찮으시겠죠? 다들 대답해 주세요. 괜찮죠? 네. 네, 활기차게 해야죠. 엄청 재미없잖아요, 그러면. 제가 오늘 회로도도 출력해 갖고 왔으니까 한번 봅시다. 자, 첫 번째 거요. 쉬는 시간은 준수하겠습니다. 비 오네. 오, 오나요? 네, 장소를 잘 빌려서 좋습니다. ESP32는요, 회사 이름이에요. 32는 코아텍스 32라고 하는 CPU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인터넷 오브 싱스 할 때 참 많이 써요. 왜 많이 쓰느냐 하면요, 이게 들어있어요. 블루투스하고 와이파이가 들어있어서 IoT에 많이 써요. 자, 지금부터 속성 과정으로 인터넷 오브 싱스에 관련된 자주 사용하는, 대학생이면 누구나 쓰는데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써요. 전문대 같은 경우는 4년제 대학이면 2학년 때부터는 한 번 정도로 맛을 봐요. 이게 C 언어를 배울 때 아주 참 유용해요. 파이썬이랑 굉장히 유사한데요, 파이썬은 하드웨어를 제어할 때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있고요, 처리 속도가 느려요. 근데 ESP32를 C 언어로 건드리면 뭐 나름대로는 엄청 빠르고 처리 속도는 빛의 속도로 움직이죠. 아직도 카피 안 하신 분 있었나? 네, C 언어하고 아두이노 스케치가 공짜인데 외국 사람들이 만들어서 우리는 그냥 쓰면 되죠. 그죠? 돈이 안 들어가는 거죠. 하드웨어만 좀 있으면 되니까. 그래서 통합적으로 익히도록 하는 거니까. 오늘은 뭐 특히 뭐 문화적인 충격에 너무 괴로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정말 재밌네요. 네, 그래서 준비는 순차 명령, 이게 순차적인 명령인데 읽고 실행하고 이렇게 하는 것밖에 없어요. 읽고 해석하고 실행하는 거. 컴퓨터는 칠판이 이쪽에다 하면 저쪽 분도 잘 보이죠? 어둡긴 하지만 여기 이제 CPU라고 하는 놈이 있는데요, 메모리가 이렇게 있어요. 메모리에 기계어 코드가 37, 38, 45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있는 엔진이 여기 어드레스에 있는 거를 이렇게 하면 읽고가 되는 거죠. 읽고 해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두 번째는 해석해요. 그리고 이 숫자가 얘기하는 게 뭔지 모르지만 다음 번째를 불러와 라고 하면 뭐예요? 실행이 되는 거죠. 실행. 자, 읽고 해석하고 실행하는 거의 구성으로 돼 있어요. 우리가 폰노임만 방식이라고 해서 저렇게 된 거를 옛날 선배들이 만들었던 걸 그대로 썼던 거죠. 자, 이런 명령을 하는데 37, 38, 45는 기계어 코드예요. 이진법으로 돼 있습니다. 우리가 10진술로도 이진법으로 들어가는데 얘는 뭘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빨간색, 검정색으로 할게요. C 언어에 메인이 이렇게 있어요. 메인. 이 메인을 고급 언어인데, 많은 고급 언어는 아니죠. 고급 언어로 돼 있는데 여기에 있는 이 언어를 이 기계어 코드로 만들어주면 돼요. 이게 뭐예요? 컴파일러예요. 컴파일러. 우리는 오늘 컴파일러를 익히게 될 거고, 여러분이 공부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소스 코드를 다 짜왔어요. 이거 갖고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C 언어를 이 기계어 코드로 만드는 거에서 CPU한테 어떻게 일시키는가 1년의 과정을 배우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CPU가 뭐냐 하면 ESP32라는 거예요. 그래서 메인보드와 연결되는 거는 이런 걸 가져왔어요. 좀 입력 장치로 버튼, 터치 버튼,
터치부터 많이 보셨죠? 아날로그 조이스틱도 갖고 왔어요. 조이스틱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하면 좀 재밌으려나 해서 준비를 해갖고 왔는데 어디 갔어 조이스틱? 네, 조이스틱. 이게 조이스틱입니다. 재밌겠죠? 물론 프로그램 해야 돌아가요. 조이스틱이 있고요. 그리고 NFC 리더기 있어요. 버스카드, 지하철카드, 리더기도 갖고 왔으니까 이거예요. 어디서 많이 봤죠? 헬스클럽에 가면 락키 네, 그거 읽을 수 있어요. 또 나름대로는 이렇게 경험을 할 수 있고 출력 장치는 네오픽셀이 있어요. 좀 있으면 크리스마스 다가오는데 LED를 쭉 했는데 5개짜리 갖고 왔고요. DC 모터 그리고 펜, 모터인데요. 모터도 한번 구동해 보시는 거 괜찮을 것 같아서 마일스톤에서 배려해줘서 준비를 했고요. 4자리 FND 7 세그먼트 갖고 왔어요. 이따 다 1인당 한 박스씩 다 나눠드릴 거예요. 센서는 온도, 습도 센서 있고요. 터치 아날로그 8개의 키보드 이렇게 갖고 왔으니까 차례대로 쭉 하면 맛보기 이상으로 아마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거 디바이스 마트에서 팔아요. 그래서 회사에 가셔서 EVM 보드가 필요하면은 뭐 준비를 하시면 되겠고요. 요 디바이스는 그냥 제네럴 한 거예요. 자, 다음 장 볼까요? 초반은 제가 지금 말이 많아요. 그러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하시다 보면 재밌겠죠. 자, ESP32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서 핵심적인 거는 ESP32는 이거예요. 요 밑에 있는 쉴드가 아주 여러 가지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쉴드를 사서 여기 베이스를 설계를 했어요. 밑에 있는 노란색은 뭘까요? 노란색 아시는 분? 여기 집에 하나씩 없어요? 3D 프린터로 만들었어요. 집이 아니고 회사에 3D 프린터 있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스리랑카에서 오셨구나 다들. 요즘에 3D 프린터는 대학에는 뭐 굉장히 많고요. 초등학교에 봐도 있어요. 3D 프린터. 3D 프린터로 자전거도 만들고 총은 만드는 건 아는데 안 알려드릴 텐데요. 그냥 공간으로 모델링해서 해요. 그래서 요것만 저는 사가지고 밑에 있는 쉴드를 만들었어요. 여기 어부바 시키는 거를 피기백 보드라고 하는데 그 쉴드를 만들어서 인터페이스를 엄청 쉽게 해놨어요. 그런데 요 놈이 CPU가 용도가 좋아요. 인터넷 오브 싱스, 인터넷이 돼야지 되는 거예요. 보드가, 전자보드가 인터넷이 되려면 인터넷 엔진이, 프로토콜 엔진이 있어야 되고, 물론 소프트웨어로 만들어져야 되지만 뭐가 있어야 돼요? 안테나가 있어야 돼요. 2.4기가대 인터페이스나 안테나. 초반엔 제가 말이 많아요. 설명을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5V로 인터페이스 하면 되는데 여기 안테나가 이렇게 된 부분이에요. 일단 보드 받으시면 알아요. 캐노로 하는 거는 해킹 방지를 위한 게 아니고 안테나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또 뭐가 있냐면 이 브루투스가 있어요. 4.0대 브루투스. 브루투스는 비콘이라도 하기라 하지만 브루투스 엔진이 들어있어서 근거리 통신이 돼요. 그리고 브루투스만 된다면 IoT가 안 되는 거예요. 인터넷 오브 싱스가 되려면 여기 와이파이를 CPU랑 연동시켜서 사야 돼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교육을 할 때, IoT 할 때 여러분 아마존 서버 인터페이스 하는 게 제일 많을 텐데 그 아마존 서버에 만약에 여기 강의실에 있는 온도 센서를 한 20개를 올려놓고 습도하고 온도 센서를 클라우드에 보내려고 하면 단말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단말기 20개를 여기다 장착해서 클라우드랑 연동해서 올리면 돼요. 여기 와이파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좀 간단하게 되는데 이거를 처음부터 하려면 뭐 와이파이도 사야 되고 안테나 어떻게 될까 엄청 스트레스 받아요. 그런데 대학생 측면에 보면 회사에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를 상업적으로 쓰는데 되게 많아요. 이것만 사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원천 기술을 배우고 IoT는 다시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실 생각도 들겠지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드웨어 연동하고 소프트웨어 연동하고 IoT를 연동하는 거에 직장을 가지실 거거나 아니면 바이오를 하려면 데이터들이 다 클라우드에 올라가잖아요. 그 단초 역할을 하는 게 오늘 수업의 핵심이라고.
일어서서 나가실 건 없네요. 다행스럽게. 특징은 듀얼 코어에 있어요. 코어가 두 개예요. 그래서 통신 쪽에 하나 있고요. 그리고 연산하는 게 하나 있어요. 연산하는 거는 이게 파란색으로 했던 거. 읽고 해석하고 실행하고라는 엔진이 들어있어서 엄청 빨라요. 근데 별도 준비 없이 무선 통신이 되고요. 낮은 소비 전력 3.3V로 굴러가요. 그래서 배터리 하는 거 있죠. 여러분의 보면은 적산 전력계 그리고 수도 요금 이거 다 IoT로 돼 있죠. 배터리 한 번만 해놓으면 5년간 가요. 물론 싱크대 밑을 열어보지 않으셨겠죠, 그죠? 옛날에 검침원이 왔는데 이제 검침원이 안 오고. 그리고 멀티 GPIO, GPIO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한 번에 한 핀이 동시적으로는 안 되지만 순차적으로는 4개 이상의 기능을 해요. 아두이노 호환되고. 이거 누가 만들었을까요? 저는 아니에요.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중국 회사가 만들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엄청 많이 팔렸어요. 처음에는 아주 보잘데기 없었는데 이제는 이거를 빼놓고는 할 수 없어요. 얘는 특허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잘 활용하는 걸 하는데 가격도 엄청 싼 편이에요. 밑에 있는 쉴드가 더 비싸요. 자, 아두이노 설치하는 거를 제가 할 테니 맥 가지고 오신 분 있으세요? 네. 물어보셨군요. 얘기를 듣고 하세요. 설치된 분도 좀 다른 분이 설치할 때 기다리세요. 여기 안에 들어가면 맥 두 가지 옵션이 있는데요. 안 되는 건 안 되는지 모르지만 내가 맥킨토시에 있는 환경이 아니어가지고 뭐가 안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사용자들이 안 되는 게 있다고 했어요. 자, 여기 안에 들어가서 00에 보면 있는 거예요. 얘기 듣고 왔어요. 설치를 한 번에 다 설명해드리고 우리 첨삭해드리면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의 노트북이 윈도우 10이라면 윈도우 10 이상이면은 여기에 있는 걸로 하시면 되는데 이거 64비트밖에 지원이 안 돼요. 64비트밖에 지원이 안 되고 이거 안 되면 64비트가 아니라면 다른 방법으로 웹사이트에서 실행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네는 저쪽에 앉아라. 가운데 있지 말고 같이 붙어 있지 말고. 자, 이렇게 해서 하면 되는데요. 여러분이 하는 거는 2.3.6일 거예요. 그 실행 코드도 다 USB 메모리에 있어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자신의 PC에 다 옮겼을 거고 시작 늦게 오신 분도 다 했을 텐데 시작에 바로 설치 파일이 들어있고요. 여기 소프트웨어는 여기 안에 들어가면 제가 수업하기 하루 전에 어저께인가 그저께 다운로드 미리 받아놨어요. 왜냐하면 네트워크로 다운받으면 엄청 오래 걸려요. 양이 커서. 그래서 얘를 통해서 하든가 같은 64비트랑 윈도우 10 이상이라면 얘를 통해서 다운로드 받지 마시고요. 설치하시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없으면 전부 다 다운받으면 수업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드웨어에 관련된 거, 이 박스 안에 있는 내용물은 여기 폴드에 들어있어요. 이해가셨죠? 그리고 우리가 수업을 진행하는 건 제로3 아두이노 코드예요. 이 유틸리티는 시간이 되면 알려줄 텐데 어쨌든 이걸로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USB 메모리로 지금 뭘 하셔야 된다고요? 설치하십시오. 여기까지 설치하시면 돼요. 설치하고 여기서 잠깐 대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설치해 주세요. 설치 다 되신 분은 조금만 기다리세요.